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모터쇼인데요, 부산 모터쇼 중에서도 현대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번에 월드 프리미어로 새롭게 공개한 차량이 있죠.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이 캐스퍼 일렉트릭, 기존보다 파워트레인도 바뀌고 전장도 훨씬 더 커지고 배터리도 기존 레이 EV가 가지고 있었던 배터리와 다르게 NCM 배터리를 활용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변경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 위쪽에 있는 방향지시등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두 가지 갈래로 갈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이 네모 디자인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 네모 디자인을 차체의 앞쪽부터 뒤쪽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위쪽 방향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네모 디자인을 채택했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란 DRL이 들어가면서 안쪽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는 최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하위 트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요거는 옵션이 들어가야 이렇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차체 전반에 걸쳐서 이 네모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충전구 바깥쪽에 네모 디자인도 있지만 여기를 누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약간 번개 모양의 도트 모양도 네모 모양으로 마무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믹들이 차체 전반에 걸쳐서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충전구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완속 충전, 급속 충전 되어 있고, 이 충전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안쪽에 등을 하나 달아놨어요. 이런 거는 되게 보기 좋죠. 밤에 충전을 급속으로 하다 보면 이 충전구가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이 등을 이쪽이나 이 위쪽이나 해서 양쪽으로 달아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범퍼 디자인으로도 네모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적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액티브 플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브 플랩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배터리를 식혀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가운데 쪽에는 앞쪽을 보기 위한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레이더가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히트 펌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배터리 히트 펌프가 아니라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히트 펌프랑은 엄연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차이점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디테일을 잘 잡았는 게, 이 안쪽에도 보면은 네모한 디자인들을 차체 전반에 걸쳐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헤드램프 안쪽으로도 네모가 있고 범퍼에도 네모가 있고, 그리고 이런 기믹들 난 너무 좋아.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고리가 이 안쪽에 있다고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도트로 찍어놨어.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한 요소 되게 좋다.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 차가 얼마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지를 나타내주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좋아 보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정도로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게 나왔습니다. 전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배터리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배터리는 LFP가 아니라 NCM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모터 출력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전부 다 맞았어요. 지금 이 옆쪽에서 한번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경영 캐스퍼보다 전장이 훨씬 더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3595mm라는 경차의 그 전장 길이를 맞췄었는데, 지금은 49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서 전장을 약 한 200mm 가량 늘렸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가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들, 주차장 50% 할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출고할 때 취등록세 면제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혜택만 받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요. 일단은 여기 보여있는 이 캐스퍼 EV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 측면의 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휠 보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들어가 있던 그런 휠 모양이 들어가 있죠. 휠 크기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 크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휠 인치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휠 인치수가 큰 거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 캐스퍼 EV에 대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잖아요. 처음에 티저 이미지에서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캐스퍼 EV가 315km를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티저 이미지가 나왔었는데,
지금 복합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1회 충전 시 295km로 인증을 받은 게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49kWh 배터리를 한번 가득 충전해서 복합 295km, 여러 가지 주행 환경 중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 320km 이상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 어쨌든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레이 EV만 하더라도 모터 크기가 얼마였어요? 87마력 정도 되는 조금 조그마한 배터리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115마력으로 꽤나 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터가 큰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겠죠. 1열도 한번 탑승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색상이 약간 민트 색상인데 되게 독특하죠. 여기 보면 도어 트림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양 같은 것도 들어있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믹처럼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이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도어 패널도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 요소를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있는 재활용 요소라든지 이거 되게 우레탄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요소를 잘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스피커 같은 것들 들어가 있고 핸들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아이오닉 5나 이런 데서 봤었던 그런 핸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시프터도 이런 식으로 일반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기어 시프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래는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던 그런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수석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거 되게 좋다. 그리고 대시보드 안쪽에 글로브 박스 위쪽으로 충전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활용성 높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캐스퍼 EV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V2의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성상 250V에 16A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충전 구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어드라이기라든지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런 건 되게 좋다. 그리고 뭐 여타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존 경차 그리고 캐스퍼가 가지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구성들 이런 것들도 대체로 다 만족시키고 있고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튼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생각보다 덩치가 되게 크거든요. 운전석에 앉아서 좁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기 보면 컵홀더가 너무 아래쪽에 있어. 그리고 컵홀더가 이 팜레스트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을 하다가 내가 목이 말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먹고 컵홀더에 제대로 내려놓기 위해서 시선을 아래쪽으로 한번 향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컵홀더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주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열을 봤으니까 2열도 한번 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지금 들어가 계시네. 그럼 트렁크부터 먼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할게요. 뒤쪽에는 2열 도어 캐치가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웃는 모습으로 된 동그란 캐릭터가 하나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그냥 마리오 같은 게임 하면 이렇게 도트 찍어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괜찮네요. 자, 2열도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열 아래쪽으로 발을 집어넣고 탔을 때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밑으로 살짝 공간이 뜨는 것도 있고 대신에 아무래도 좀 SUV형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이런 헤드룸 같은 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여기 뒤쪽에 보면 약간 시트를 벗길 수 있는 것처럼 벨크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보통은 경영 차량들은 여기를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해버리는 그런 차량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가죽 같은 걸로 마감해준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 시트가 완전히 접힙니다. 완전히 접혀서 뒤쪽에서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캠핑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따가 이 트렁크에 있는 2열 시트를 다 눕혀놓고 한번 앉아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쪽으로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고 차양막을 좀 걷어내 봅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차양막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도 숨겨져 있는 히든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런 것들 그냥 빼버릴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선반용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차박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왜냐면 차박을 하려면 이 위쪽으로 내가 발을 뻗고 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2열 의자 한번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트 잠깐만 한번 트렁크와 이 시트 사이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트렁크에 있는 이런 자재들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막힐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놨죠. 요거 되게 괜찮고 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야외에 이렇게 강가라든지 이런 곳들 놀러 가서 여자친구 이렇게 딱 앉혀놓고 오빠랑 이렇게 캐스퍼 EV 타고 차 한잔 딱 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여자친구랑 놀러 가서 이렇게 물멍 이렇게 딱 하면서 좋다. 너도 좋지? 우리 동순이. 동순이는 너무 나이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물멍이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캠핑이나 이런 걸 가서 불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트렁크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 보여요.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긴 하네. 지금 이렇게 누우면은 2열까지만 누웠을 때는 별로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이만큼이나 삐져나와요. 그래서 여긴 안 되고 1열까지는 모두 접어놓고 해야 사람들이 좀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열까지 충분히 여유롭게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을 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차의 제일 큰 장점이 보여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박, 캠핑 이런 거에도 캐스퍼 EV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차량으로 보여요. 이게 차박이 가능하다고요? 차박이 왜 안 돼요? 이거 너무 라리님, 똑똑하다. 라리님도 이거 차박 안 될 것 같죠 이거? 아니 너무 억지죠? 1열을 눕히면 되죠. 1열 눕혀서? 1열이 90도로 이렇게 딱 접히기 때문에 1열까지 눕혀놓고 하면은 차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간 차 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앉아보세요. 나 이거 앉아도 돼? 나 요즘 아까 찐따 같잖아. 뭐야, 라이브예요? 저희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라이브. 기본가 화이팅! 어쨌든 라리님도 누우셨을 정도로 차박 캠핑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헤드레스트에다가 딱 고정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아이디어 되게 좋네요. 여기에 이렇게 딱 꽂아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활용하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딱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딱 닫을 때 굉장히 좋죠. 이 SUV 같은 애들은 이렇게 와류를 일으키면서 이물질들이 여기에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에 손잡이를 안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손자국이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는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뒤쪽 디자인도 한번 보면요, 위쪽에서부터 보면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와이퍼, 이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거고 브레이크 등은 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네모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요. 이런 작은 차에 큰 네모가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원래도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하는 역할을 여기에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 방향 지시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범퍼에다가 방향 지시등을 넣는 거는 이제는 좀 그만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알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도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리어 램프 부분이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올렸을 때도 방향 지시등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 그 법규를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서 범퍼 쪽으로 방향 지시등을 단 게 이해는 되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멋있으면 장땡 아니야? 예쁘면 장땡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범퍼보다는 위쪽으로 리어 램프를 달아주는 것도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디퓨저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디퓨저 역할을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디퓨저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머플러가 없어졌죠. 원래는 뒤쪽으로 수도꼭지 타입에 이렇게 삐져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없어지고, 이 아래쪽으로 후진할 때 후진등 이런 것들도 다 마련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내부의 실내 공간이라든지 캐빈룸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지고 괜찮아진 차가 탄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좋아하는 디자인은 물론 맞지만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레이보다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네요. 얘는 도대체 무슨 색깔이야? 이런 거 되게 신기하다. 약간은 남색에 가까운 블랙 무광 색상이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 보닛 안쪽 이 가스리프트가 안 들어가 있네. 이 앞쪽을 열어볼 일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기아 차량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가 아이오닉 6를 타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6 타고 있지만 프렁크 사용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프렁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에어컨 필터 이런 것들 교체할 때만 열지 지금은 열지 않습니다. 원래는 에어컨 필터가 이쪽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얘는 내연기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가 이쪽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에서는 잘 만들어 놓고 가스리프트 안 넣으니까 뭔가 살짝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 그리고 저쪽에 오렌지색 캐스퍼 EV가 있거든요. 흰색 뽑으시는 게
일단 색깔을 보면은 쨍한 오렌지색이고 그냥 진짜 오렌지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톤의 오렌지색을 사용했는데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흰색을 사시는 게 정신건강과 나중에 되팔 때의 감가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로워 보입니다. 어쨌든 색깔은 약간 이런 식으로 3대 정도가 구비되어 있는데 캐스퍼 EV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캐스퍼 일렉트릭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바뀐 점들이 정말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가 NCM 배터리로 바뀌면서 49kWh 배터리를 사용해서 복합 주행거리 315km를 달성을 했고요. 모터 출력도 115마력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서 이런 차량들을 끌기에도 전혀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커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장 자체도 경차형 3595에서 3825mm로 약 200mm가량, 그리고 뒤쪽 도어도 훨씬 더 커졌다 보니까 괜찮은 소형 전기차가 탄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격과 보조금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7월 초에 사전 계약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격이 공개되면 저희가 가격표 분석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